네, 이번 시간은 21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물권 소멸이란 타이틀 가겠습니다. 네, 이 물권 소멸입니다. 자, 물권 소멸에서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목적 물건이 멸실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 위에 있던 물건도 소멸하지 않을까요? 자, 자동 소멸일까요? 말소 소멸일까요?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대답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를 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수형, 기타에 있다라고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알려줘도 뭐예요? 모를 땐 무조건 뭐로 간다? 자동으로 밀어붙이라 그런 얘기예요. 설령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뭐로 미치세요? 자동으로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가끔 틀린 경우가 있겠지. 그때 깜짝 놀라면 돼요. 아, 아닌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내게 된다니까. 얍세게 왔다 갔다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소멸한다? 무슨 소멸? 말소 소멸이 아니고 뭐다? 자동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 목적물 멸실 보면 다만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나중에 저당권에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저당권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쳤는데 건물이 화재가 나게 되면 건물 날아가죠? 저당권도 날아가겠네. 아니, 물건이 날아갔는데 건물에 있던 저당권도 뭐 할 것이다? 날아가겠지. 뭐가 없는데 건물에 저당권 붙여놨는데 건물 날아가면 저당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근데 원래 저당권의 목적은 그 건물을 경매에 붙여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야. 저당권자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그 건물을 점유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걸 뭐에 붙여서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에 붙여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건물이 날아가면 경매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이 화재 보험에 들어있으면 어디 들어있으면 그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를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대금이? 건물의 경락대금이 뭐로 바뀌어 있다?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 돈을 어디 가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보험금 거기 가서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물상대위라고 해요. 무슨 대위? 이거 이제 담보 물건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은 원칙적으로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밑에 이제 판례가 있어요. 포락이란 말 있죠? 이 포가 어디서 생각나? 포? 어? 포가 생게? 아니,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주말 되면 어디 가고 싶을 때 혹시 소래 포고 알아? 포? 소래 포자 있어, 포. 그 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가 한자로 차지하면요. 강가, 바닷가를 가. 바닷가, 강가 있잖아요. 에? 락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 강가가 있단 말이에요. 강가 옆에 뭐가 한다? 떨어질라. 땅이 뭐 한다? 떨어진다. 그것도 있고 아니면 하천이 범람이 돼. 하천이 뭐 한다고? 그럼 보통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아니 보통은 임시로 이렇게 뭐 홍수가 나서 이렇게 덮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보통이잖아. 근데 한번 딱 넘치더니 자연 재해가 안 돌아가. 그러면
하천 밑바닥이 됐지. 그걸 이제 포락된 토지라고 그래. 무슨 토지? 그럼 포락되는 순간 그 옆에서 농사 짓고 밭농사 짓던 그 땅이 하천 범람으로 하천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 그럼 포락된 토지는 소유권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국가는 욕심쟁이에요. 무슨 쟁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 뭐가 됐다? 멸실됐을 때 멸실된 과거의 보존 등기를 재활용을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건물이 등기가 있어서 건물이 있었잖아요. 등기해놓고 하다가 건물이 날라갔어. 그러면 건물의 신축 보존 등기하게 되면 또 등기 비용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싹 닫고서 과거에 무슨 등기를 멸실된 과거의 보존 등기를 다시 거기다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있다 없다. 힌트. 국가는 욕심쟁이. 국가는 욕심쟁이. 없죠. 왜? 아니 그래야지 세금 거둘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런 얘기가 앞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국가는 무슨 쟁이? 욕심쟁이.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신축 보전 등기를 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멸실된 뭡니까? 포락된 토지도 소유권 상실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거기다 이제 흙을 갖다가 막 해서 도로 성토를 해버렸어. 소유권이 다시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네? 이유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뭐라고요? 욕심쟁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이씨, 판례가 또 국가가 욕심쟁이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우리 뭐만 쓰면 돼. 답만 맞히면 되잖아요. 무슨 토지? 포락된 토지. 그러니까 포락,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 땅이 뭐한다? 바닥이 되는 자꾸 강에 잠식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시효? 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물건 8개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게 뭐지? 8개 물건 중 이것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 8개 물건 중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물건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무슨 물건? 이거, 용익 물건. 그럼 안 걸리는 게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멸시효 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건 중 용만 소멸시효 대상이 되죠.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물건은 용만. 다시 따라해보세요. 채권은 뭐라고요? 채권은 무조건 소멸시효 대상이 돼. 채권 모두 물건 용만. 8글자. 소멸시효가 나온 뭐다? 채권 모두 물건 용만. 그렇게 하나 기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멸 가지고 주라는 것이 혼동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뭐 가지고? 자, 다시 8개 물건에 여기다 적어 볼게요. 무슨 물건? 8개 물건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에? 에?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었고, 아까 책은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본권. 그럼 가장 대표는 뭐예요?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에다가 이제 무슨 물건? 제한 물건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제한 물건은 뭐가 있어요? 용익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었죠. 용익 물건은 뭐다? 지전. 담보 물건은 뭐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점유권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점유권은 사라진다, 그대로 있다. 그래서 점유권은 뭐 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동은 어느 색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본권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그 제일 혼동이 나오면 이거부터 점유권하고 본권이 동일인에게 들어가더라도 점유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죠. 이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어디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을 갖고 있다가 무슨 권 갖고 있다가 그러면 등기부에 보게 되면 갑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다. 을구가 있을 때 현재 갑이 무슨 권 갖고 있고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을이 을이 지금 전세권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무슨 권으로? 그러다가 혹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여기다가 매매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 등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같은 사람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세권은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겠지. 자,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아직도 날 못 믿어. 그러니까 무슨 소멸이 아니고 지어야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란 얘기죠. 얘가 뭐 취득하는 동시에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이건 뭐다? 자동 소멸.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혹시 이 전세권이 네? 이 전세권이 부기 등기 형식으로 무슨 형식으로 자, 병이 이 부기 전세권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가지고 있다? 그럼 아까 이게 없을 때는 이게 자동 소멸해도 좋지만 여기에 뭔가 이게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죠. 그럴 경우 이걸 자동 소멸시키게 되면 얘도 그냥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이 제3자의 목적이 된다면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에서 212페이지에서 조문이 하나 있죠. 조문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하나 나오면 정말 이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사망이 제일 먼저 급선무예요. 사망. 사망이 뭐죠? 191조 사망 있죠?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이항 규정을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권 갖고 있다가 플러스 본권을 갖더라도 점유권은 사라질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1항을 한 번만 읽으면 돼. 1항. 1항이 뭐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다른 물건은 소멸하죠? 자동 소멸, 말소 소멸. 그러니까 혼동 소멸은 자동 소멸이죠. 187조 상수형 경기 그 기타 속에 들어간 예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건 원칙이고 뒤에 건 예외죠. 순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동 들어가면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었죠. 순서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점유권하고 본권이 같은 사람한테 들어가더라도 점유권은 성질상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혼동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본권 들어가서 제한 물권자가 무슨 권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뭐한다? 자동 소멸. 그러나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목적이라 한다면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거 밑에 책 분석한 거예요. 가로 2번 제목이. 그럼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죠. 가로 2번 왼쪽에다 크게 두 글자 쓰세요. 본권이죠. 본권. 뭐라고요? 아까 순서 어떻게 알았어요? 먼저 뭐부터? 점유권이 본권 취득하면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하지 않지요. 단 본권 들어가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같은 사람 들어가면 소멸하겠지. 단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목적인 때는 그게 2번, 1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판 놓고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데가 그 니은이야, 니은. 본인 보호 목적. 무슨 목적? 네, 이거는 자, 갑토지에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뭐가 있다고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갑구가 있어요. 갑구. 갑이 무슨 권 갖고 있고 을구에 있는데 을이 돈이 필요하니까 토지를 은행에 뭐로 집어넣고 담보로 해서 뭐 받죠? 대출을 받죠? 네? 부동산 담보 대출하면 이 대출이 소비대차 계약이고 부동산 담보가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은 왜 나왔어요?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서 대출 받았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갖고 있는 걸 뭐라 한다? 저당권. 그래서 을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그럼 뭐가 있어서 을은 채권이 있어서 여기다 뭐 붙인 거예요? 저당권 붙였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1억이에요. 얼마? 근데 담보 가치가 높으면 또 후순위 또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누구한테 또 받은 거예요? 병한테 채권이 있어서 뭐 받았다? 저당권. 그러면 이 사람도 1억이라 합시다. 똑같이 1억이에요. 그럼 병이 봤을 때는 이 가치가 얼마 이상 된다는 거예요. 병락대금이 2억 이상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돌려주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병락대금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받고 잔액이 있으면 이 사람이 두 번째 배당 받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을이 혹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예? 누가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워지겠죠. 이때 이 1번 저당권을 만약에 지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1번 저당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이 사람 없어지는 거죠?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만약에 몇 번 된 거죠?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가 만약에 저당권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게 되면 경매 집어넣겠죠. 응? 새로운 정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정의. 자, 경매를 통해서 정은 소유권을 자동 취득하는 걸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상수형 자동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뭐 할 때? 그럼 배당은 누가 먼저 받아요? 얘가 받죠. 딱 1억밖에 안 나왔어.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배당 받고 나가면 되겠죠. 자, 돈 받았으니까 기분 좋죠. 을은 뭐예요? 을은 없잖아 지금. 소유권 날라갔네. 한 게 뭐요? 아무것도 없지. 괜히 못 취득해서. 괜히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이게 소멸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해됐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을한테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을한테 뭐하다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을 뭐하게 하려면 기쁘게 하려면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누가 취득하게 되면 선순위가 취득하면 선순위는 뭐 한다? 살려놓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을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이게 병이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병이 취득할 때는 이 병은 뭐해도 좋다. 이건 죽여도 좋다. 뭐가 좋다? 상관없어. 누가 취득할 때는. 잊어먹지 마세요. 손가락 2개 펴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있어요.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돼요.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1번 죽이면 어떻게 돼요? 2번이 올라타지? 안 돼.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시켜야 돼. 2번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죽여도 좋죠. 2번 죽여도 남은 사람의 순위 변동은 그대로죠. 이해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손가락 3개 펴봐. 저당권이 3개가 있었어요. 몇 개? 아니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뭐 집에 가서 따로 인강 듣지 말고 여기서 2번이 취득했습니다. 2번 죽여 살려. 이거 죽이면 또 어떻게 돼요? 3번이 또 올라타잖아. 함부로 올라타면 큰일 나. 근데 3번이 취득했어. 그대로 1번, 2번 그대로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저당권 5개가 있어. 4번이 취득했어. 죽여 살려. 왜? 올라타지. 끝에 게 취득하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2번은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열의에 있는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앞에 있는 거죠? 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죽이면 또 아래 것이 또 올라타잖아.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럼 그 밑에 것도 2번 뭐예요?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임차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또 죽이면 아랫게 또 올라타잖아. 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그 위에 니은을 잘 본인 보호 목적. 무슨 목적?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돼. 이걸 표현한 것이 앞에 건 선은 살리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 뭐라고요? 선생보다 후사 앞에 건 살려놓고 뒤에 건 뭐도 좋다. 네, 선생 후사 됐어요? 그럼 혼동 나오면 점유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응? 선생 후사 하고 딱 정리해 버리세요. 다시 혼동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원칙 예외 있는데 그건 다 알 거고 포인트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앞에 건 살리고 뒤에 건 죽여도 좋다. 됐어요? 그거 딱 기억하면 안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에 4번에 1번 체킹 점유권 강업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특히 4번에 1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혼동 나오면 점유권이 본권 취득해도 점유권은 사라지지 않죠? 그럼 혼동은 어느 색에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섞이면 제한물권은 자동 소멸. 제한물권이 제3자의 목적인 때는 죽이면 안 되니까 소멸하지 않겠지. 그거 말고 이제 1번 저당권하고 몇 번 저당권 나왔을 때 2번 저당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는 건 뭐다? 순위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은 뭐 해놓고 후는 후 죽여도 순위 변동 없잖아.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선생후사. 그게 혼동의 제목이야. 만약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이제 어느 때 또 기회를 보셔야 돼요. 3, 4월 들어가 다시 한번 탈 때 그때 또 기회를 보시면 되고, 그때도 안 되면 언제야? 5월, 6월에. 그것도 안 되면 문제 풀다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기다려야 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해 못했다고 해서 막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혼동 나왔어. 어떡한다? 한 문제짜리야. 뭐라고요? 점유권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일 중요한 하나는 뭐다? 선 앞에 건 살리고 뒤에 건 죽여도 좋다. 그렇게 딱 포스터를 쫙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남의 것 붙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점유권으로 갑니다. 220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그러면 다시 또 이 표를 그대로 또 써먹어야 돼. 뭐 표요? 이 표.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유권 하고 여기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러면 이 점유권하고는 소유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사실상 점유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본권. 그래서 221페이지 자, 점유권 밑에 조문이 하나가 있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 점유권이 뭐 한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심지어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 뭐는 없어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점유 취득쇼 완성자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점유권은 있죠. 근데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근데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죠.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의를 전체 박스 하세요.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내용하는 물권의 일종이지만 점유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다른 물권과는 법률적 성질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뭐도 없고요. 배탁성도 없고 뭐도 없다. 점유권하고 소유권 우위를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 관계없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점유권은 다른 물권과 서열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배타성도 없죠.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점유하다가 소유권 취득해봐야 소유권 의무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요소 관련된 얘기는 신경 끄시고 220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 본권 무슨 권? 체킹해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와는 구별돼야 된다. 그게 본권이에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권리라 함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본권이라고 한다. 그럼 왼쪽 여백에다 한번 써볼래요? 5글자.
네 글자 할게요. 훔친 도둑. 훔친 도둑입니다. 네. 그 밑에다가 점유할 권리. 5글자. 점유할 권리. 옆에다가 X 없습니다. 밑에다가 점유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훔친 도둑은 뭐 할 권리는 없다. 점유할 권리 X, 본권은 없어요. 근데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점유할 권리가 점유권으로 보여요? 본권으로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점유권으로 보이지. 아니에요. 점유할 권리가 뭐다? 본권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점유할 권리 들어가지요. 근데요. 임차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권은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임차권 있잖아요. 그 임차권으로 주로 비교하는 게 그 전세권이랑 많이 비교해요. 물권, 전세권이랑 채권, 임차권. 그 다음에 유치권이랑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 2편 물권 유치권하고 3편 채권의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점유할 권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어디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 본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맨 끝에 도둑은 무승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 점유할 권리는 없고 도난 당한 자, 소유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지만 무승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다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유의 예외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자, 223페이지 보시면 점유 보조자라는 단어 나옵니다. 무슨 자? 글자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글자에서 어디를 가로치면 되는 걸까? 보조를 딱 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를 뭐 하는 사람? 자, 195조는 그냥 조문에 집중하세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자, 가사상 할 때는 집주인, 뭐라고요?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그 가사상 할 때는 뭐 기억하면 돼요? 집주인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다는 걸까요?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상이라고 돼 있죠. 영업 쓸 때는 알바생? 알바. 그럼 누가 있어요? 가게 점포? 에? 점포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알바생은 밤새도록 그 가게의 물건과 돈을 지배하고 있죠. 근데 점유권을 인정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현재 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무슨 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점유권은 없다. 무슨 건 없다?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가게 되면 훔쳐가지 않도록 가서 이렇게 가서 힘으로 제압해야 돼.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무슨 구제? 자, 자력구제는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223페이지 맨 밑에 항상 효과가 포인트입니다. 맨 밑에 1 체킹하시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 이게 뭐죠? 점유권 물청. 점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 보호 청구권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포인트는 뭐가 없으니까? 아니,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 물청의 주체도 안 되고 점유권 물청의 상대방도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요? 점유권 있으면 여러분들 있었잖아. 예? 점유권 가지고 뭐 한다? 반환. 또도 뭐가 있었을까? 점유권 가지고 무슨 제거? 방해 제거. 점유권 가지고 뭐가 있었을까? 방해 예방 있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이거에 뭐가 될 수도 없고 주체도 될 수 없고 자,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당연한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행사하는 거야? 이거는 주인이 하겠지. 그 얘기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가장 포인트. 그래서 224페이지 맨 꼭대기 판례 제목 발표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보호권 주체도 될 수 없고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권이 없으니까. 없으니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단 주인을 위해서 자력 구제 정도는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사람 봐가면서 자력 구제 되겠죠? 다음 가로 2번이 무슨 점유? 간접점유. 아이고, 그럼 간접점유도 글자가 점유는 있는 거네. 느낌상. 그럼 아까 여러분들 소유자가 여기 뭐 하고 있다가 응?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자, 지상권자한테 점유를 줄 수도 있죠. 그럼 점유가 내려왔죠. 그럼 얘는 무슨 점유가 돼요? 줬다 다시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뭐 하잖아 도 돌려받았으니까 무슨 점유? 자, 아까 제가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점유를 안 준다고 그랬지? 안 준다고 그랬죠? 에? 그럼 243은 간접점이에요? 현재점이에요? 얘한테 지역권은 줬지만 점유는 안 줬잖아. 그럼 지역권자는 무슨 점유가 없으니까 얘 설정자는 간접점유가 아니고 무슨 점이요? 현재점유. 기억나세요? 자, 전세권까지 해봅시다. 전세권 점유 줘요, 안 줘요? 그럼 점유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점이고 이 사람은 그럼 읽어보세요. 거기 시작되는 간접점이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 지상권, 전세권 일단 거기까지 있죠. 중간에 지역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에서는 주인이 간접점유자고 지상권자가 현재점유자다 그런 얘기야. 전세권자는 현재점유자고 설정자가 무슨 점이요? 지역권 빠졌죠? 빠진 이유가 뭐예요? 점유를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빠졌네? 유치권 아까 뭐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 하다가 사실은 이 주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돌리죠. 네? 그럼 주인은 점유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주인은 뭐가 없다고? 없다고. 오직 점유는 누가 한다? 유치권자. 그럼 자동차 무슨 권은 있어도 소유권이 있어도 자동차의 일절 점유는 없다 이야기예요. 점유는 누가 가지고 갔다고 완전히? 그 유치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없잖아요.
질권은 전당포예요. 뭐라고요? 전당포 동산 들고 들어가죠? 담보대출 받죠? 그럼 전당포주인은 질권 현재 점유하고 있죠? 그럼 물건 맡긴 사람은 나중에 돈 주고 찾아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인은 뭐다? 간접점이에요. 저당권 없죠? 그래서 퐁당퐁당이야. 지상권 하나 띄고 지역권 하나 가서 전세권 잡았죠. 유치권 건너뛰고 질권 하나 잡았지. 그럼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뭐로 돌아왔다고? 이 판은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지역권 빠져 있죠? 뭐 빠져 있어요? 또 뭐도 빠져 있어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아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건건 차차치야. 건건건 무슨 치? 차차치. 그럼 거기 사용대차 나왔죠? 공짜로 빌려주는 게 무슨 대차? 대가 주는 게 뭐고? 임대차. 임치는 맡기는 거죠. 적어볼게요. 지상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뭐가 있고 질권이 있고 그다음 뭐요? 사용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임치가 있다. 그럼 주인의 명칭을 뭐라 할까요? 주인의 명칭을. 전부 다 주인이 있고 이렇게 빌려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그럼 을의 명칭이 무슨 권자? 지상권자. 주인의 명칭이 뭐다?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 질권 설정자. 사용대차에서는 사용대주. 임, 대인. 이건 뭐야? 맡긴 사람. 임, 치인. 그럼 빌려 쓰는 사람들은 뭐야 여기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이건 사용, 차, 주. 이건 임, 차, 인. 요거는 수, 치, 인 이렇게 펴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위에서 아래한테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런 사람 무슨 점이요?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그러면 간접점유는 아까 보조자랑 반대예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주체도 될 수 있고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어디랑 반대? 점유, 보조자 반대가 뭐다? 간접점유. 점유권이 없으니까 주체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고 점유가 인정되니까 주체도 되고 뭐가 된다? 상대방도 된다. 무슨 점유? 간접점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지. 소유사가 있을까 없을까? 소유사를 인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점유다는 직접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점이요? 자, 그래서 여기 체킹합시다. 간접 점유에서 2번의 상위백권의 1번은 기억하세요. 특정인 점유 매개자의 직접 점유. 특정인의 직접 점유, 현재 점유가 있어야 되고 직접 점유자는 무슨 의사가 없다. 무슨 점유? 타주. 왜요? 돌려줄 의사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점유자들은? 현재 점유자들은 간접 점유에 있어서 현재 점유자들은 전부 다 무슨 점유? 타주. 자, 우측 갑니다. 간접 점유자의 지위가요.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갖는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주체가 되며 또 뭐가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또한 점유를 요구하는 취득시효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간접점유자는 무슨 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력구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랑 반대구나. 기억하란 말이에요. 점유 보조자 비교하는 것은 무슨 점유? 간접점유. 근데 글자가 알잖아요 벌써. 점유자 보조하는 자 간접점유. 자, 그 다음 밑에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뭐한다고? 이전합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도 갖고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삽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삽니다. 제주도에 사는 그분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본권, 대표, 소유권,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만약에 자동 취득이 안 되면 없어지잖아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본권 아닌 점유는 언제 취득해요? 제주도 가가지고 점유를 해야지 취득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겨보는 거예요. 어? 자동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 자동이고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도 자동이고 본권 아닌 점유권 취득도 뭐다? 자동. 손 펴보세요. 상속이나 무조건 이걸로 기억하세요. DNA가 같다. 뭐라고요? 이 상속인을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어느 걸 맞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무슨 승계인이 아니고 특정 승계인은 뭐다? 포괄 승계인. 상속은 무조건 뭐다? 자동. 자동. 뭐라고요? 자동. 네,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 설명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